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석 치료 그러면 체외 충격파 쇄속술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광 결석은 체외 충격파 쇄속술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광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로 결석,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인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10%가 요로 결석을 경험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요로라고 하는 게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이 될 때까지 전체 길을 요로라고 하잖아요. 결석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신장, 그 다음에 중간에 소변이 내려오는 요관, 그 다음에 소변이 고이는 방광,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 이 전체를 요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생기는 모든 결석을 다 요로 결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로 결석 그러면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이잖아요. 배나 옆구리, 뭐 등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요관 결석인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방광 결석입니다. 방광 안에도 결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광 결석이 왜 생기느냐? 방광 결석 중에 일부는 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방광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의 방광 결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결석이 만들어지고 요관을 거쳐서 내려와서 방광에 도달해서 있는 결석은 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방광 결석이고요. 근데 실제로 방광 안에 있는 결석은 그런 경우보다 방광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방광 결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결석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 안에 있는 결석 성분들이 엉겨 붙어서 덩어리 져가지고 결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소변이 고여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소변을 보고 나서 남아있는 잔류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소변이 정체가 된다고 하죠. 오랫동안 고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방광 결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광 결석이 생기는 분들을 원인을 찾아보면 소변이 정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광 일부가 늘어나 있는 방광 개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병이 흔하죠. 전립선 비대증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제대로 시원하게 못 봐서 잔뇨가 남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방광 결석이 상당히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의 손상이라든가 척추 손상이라든가 이런 신경학적 손상이 있었을 때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방광 결석이 잘 생깁니다. 소변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장기적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 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도 소변이 가만히 정체가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방광 결석이 상당히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가끔 보면 방광 결석이 생기는 분들 중에 이전에 다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영향으로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분들 요실금 수술을 한 경우에 드물게 그 요실금 수술 물질들이 방광 쪽으로 돌출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결석들이 생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을 수술을 하면서 스텐트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방광 결석이 확실히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전립선 수술을 했다, 또는 과거에 요도나 방광 수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상처 부분에서 결석 성분들이 엉겨 붙어서 방광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광 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방광 결석 증상은 특징적인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혈뇨,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방광 결석이 방광 안에 돌아다니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자기 말해서 참기 힘든 절박뇨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방광 결석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요선 중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소변이 쭉 나오다가 탁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소변이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제 방광 결석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방광 안에 결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소변 나가는 요도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 순간 탁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잔뇨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 결석은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방광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은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석 치료 그러면 체외 충격파 쇄속술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광 결석은 체외 충격파 쇄속술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방광이 공간이 크고 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충격파를 했을 때 돌에 맞을 확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방광 결석의 치료 원칙은 내시경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뭐 수술이라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방광 내시경 을 보면서 돌을 크기가 작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잡아서 꺼내버리면 되는 거고, 혹시 이제 돌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돌을 분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분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내 세석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결석을 조각조각 내서 이제 그거를 세척을 해서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물론 결석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런 경우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수술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방광결석 환자분들이 초기에 진단이 되면 크기도 작고 그렇게 많이 큰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경우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광결석 생기는 원인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동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반 질환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이 방광결석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할 때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시경 수술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방광결석 수술은 내시경 수술인데 수술 방법이나 수술 절차 이런 것도 병원마다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신 마취도 하고 막 3박 4일 정도 입원시켜서 수술하는 병원들도 꽤 있는데,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라든가 척추 마취만 해도 충분히 결석을 다 제거할 수가 있고, 대부분 입원도 필요 없고 당일 수술로 충분히 퇴원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 방광 결석이 있는데 대형병원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진료 예약 한 달, 두 달 기다리시면서 불편함을 참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방광 결석은 그럴 정도의 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손쉽게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당일 수술, 그 다음에 척추 마취, 이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방광 결석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요도가 길기 때문에 방광에서 요도로 빠져나오면서 요도 중간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요도 결석인데 굉장히 이럴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소변도 거의 안 나오고 굉장히 배뇨통도 심하고 혈뇨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서 해결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드문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방광 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